안녕하세요.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이사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를 하나 주셨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어깨 쪽 통증과 다리 통증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다리 통증까지 오나요? 하체는 무릎부터 발목까지만 아픈데 다른 병원에서는 연골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듯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종일 10시간씩 앉아있다 보니 집에서 쉴 땐 견딜만 하지만 사무실에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. 많이 걷지도 못하고 일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있기에 급급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증상들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. 자,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어깨 쪽 통증이랑 다리 쪽의 통증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다리 쪽의 통증은 무릎에서 발목까지 아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근막통증 증후군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우리 몸에는 근육들이 있겠죠. 그리고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. 자, 근육이 우리가 뻣뻣해지는 증상들이 근육이 우리가 담 결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. 일상적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안 그런 순간적으로 큰 파워를 발휘를 하면서 내 근육들이 빳빳하게 굳어버린 부분들을 우리가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해요.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어깨 쪽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근막통증 증후군의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릎부터 발목까지 통증이 나타난다? 근막통증 증후군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연골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이 연골연화증이랑 근막통증 증후군이랑 또 약간 틀리거든요.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골연화증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릎에 싸고 있는 무릎의 연골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흔하게 알고 계시는 무릎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 연골이라는 반월성 연골이 있고요. 이 부분들이 연골연화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. 골연골이라고 하는데 뼈 끝에 연골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. 이 코팅이 아주 얇은 연골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안 그러면 순간적인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퇴행화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연골연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대표적인 증상들이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뭔가 모르게 무릎이 뻐근하면서 불편하고 날카로운 통증이나 아니면 되게 심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불편하면서 아프다라는 증상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이 연골연화증에서는 우리가 하체에서 무릎에서 발목까지 그렇게 증상들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연골연화증은 무릎 쪽에만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,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호발하기 때문에 증상들이 약간 틀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근막통증 증후군에서 물론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죠. 근데 대부분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의 근육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특정의 근육들만 아프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내가 아픈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목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승모근이 아프다,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들지 해가지고 이두박근이 아프다, 이런 식으로 내가 아픈 부분들을 정확하게 환자분들도 짚어낼 수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부터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은 근막통증 증후군과는 약간 틀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러면 이제 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릎부터 발목까지 뭔가 하체 쪽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첫 번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하죠. 신경 쪽의 문제인 허리 디스크 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신경 쪽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체 쪽으로 증상들이 통증과 저린 느낌을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신경의 문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, 세 번째 문제로 연배가 어느 정도 좀 높으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하지 정맥류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혈관 쪽에, 정맥 쪽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렸던 하지 정맥류 또는 하지 혈전증이라고 해서 이 정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또 감별을 할 수가 있는 게,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피부의 색조의 변화가 없어요. 근데
정맥 쪽에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날씨가 약간 지금처럼 선선해지거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질 때 이때 우리 피가 안 통할 때 어떻게 돼요? 이제 퍼렇게 이제 좀 부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의 색조 변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혈관 쪽의 문제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이 되거든요.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증상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선생님과의 진단을 통해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